네, 영화 정거장 콘클라베 네.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이제 오늘 할 텐데 뭐 예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분위기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선종하실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폐렴으로 네. 아팠죠. 입원했었고 네. 그때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네. 이번에 이제 선종까지 하셔서 에이. 이게 콘클라베가 실제로 이제 한 12월 정도 뒤면 이제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 좀 적절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예, 약간의 애도를 표하기도 하면서 네.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 두 교황하고 요 콘클라베 이 두 가지 영화 사이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 그 의미가 이제 굉장히 컸었던 거기도 해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봉우리 콘클라베 어떻게 봤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딱 영화 보면서 느끼는 거일 텐데 이게 추기경들도 똑같구나 우리랑.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처음 드는 이게 생각.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근데 그런 와중에 네. 역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왕이잖아요. 교황은 전 세계의 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전 세계 유일한 천주교- 사람 정도로 합시다. 예, 천주교인들의 왕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권력 투쟁 과정에서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이제 종국에 가서 어떤 결국에는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보냐 퇴보냐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단장이라고 계속 불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콘클라베를 관장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토머스 추기경. 네. 그분이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인상적이죠. 라이프 네. 파인즈. 네. 네. 랄프 파인즈가 당대 섹시 가이였었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그 스트레인지 데이즈라는 영화 포스터 딱 보고 그렇기도 하고 예. 예. 그 솔직히 그 해리포터 마지막 예, 그 예, 장식한 예. 분이잖아. 그렇죠. 콧구멍 없이. 예, 예. 콧잔등 없이. 콧잔등 없이. 이 이미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예, 예. 야 이게 너무 반대잖아. 네, 그렇죠. 너무 악의 정확하게 화신에다가 심지어 교황 후보야. 그러니까 교황 후보야. 볼드모트가 저기 뭐야 여기 장악하는 것 같아. 순간순간 혹시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닐까?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중간중간에 했는데 심지어 중간에 한번 네. 자기 이름 썼다가 폭탄이 터져. 역시 마법사였어. 이 자식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었군. 네. 사실 그 자기 이름 쓰고 낼라 그러는데 폭탄 터지는 게 영화 안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다가 천벌을 받은 것처럼 내 이동. 그 돌아가신 성화가 내 이놈 하신 것처럼. 재밌어. 이거 예술 영화. 예술 영화라고 아니 이거 하기 철저하게 어려운데. 상업 영화예요. 예, 예술 영화 아닙니다. 진짜 재밌어요. 철저 예술 영화. 물론 예술적인 화면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예술 영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별로였었어요. 무난하게 너무 많이 기대를 해가지고 네, 예. 아니 이 정도면은 플롯도 다 보이고 네. 예. 그리고 되게 관습적인 기법들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론도 저는 이제 약간 인위적인 면도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그려내고 있는 이 상태 네. 이런 게 이제 되게 영화적으로 훌륭해서 주제상으로 훌륭해서 예, 그래서 이제 괜찮게 본 거지. 오히려 전 두 교황이 훨씬 내용적으로는 낫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두 교황이 저도 낫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건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디포커스.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볼 때 이런 감각, 그러니까 내가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마치 내가 명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운드도 물론 중요한데요. 가령 여기서 이제 여러 명의 교황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파란색 의자들이 있는 가운데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미적으로 너무 배불러. 이런 장면들 볼 때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촬영이 되어 있어요. 정말 촬영으로 끝을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정말 촬영을 잘해놔가지고 영화 학도나 아니면 내가 좀 예술적인 걸 좋아한다.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께 굉장히 배부른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도 권한 게 많았고 사실 이야기는 상당히 상투적이죠. 네. 음.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숭고하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영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이거 영화 스포가 될까봐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그 잠깐만요. 과정을 스포 이거 자막 하나 띄웁시다. 어차피 지금 다 풀린 영화니까 스포 자막 네. 띄우고 다 얘기합시다. 엄청나게 사실 현재 우리 현실 속의 천주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 교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우연도 많이 겹치지만 마치 그 사망한 전 교황이 하느님처럼 미리 점지하고 만들어 놓은 상황처럼 돌아가요. 마지막에 다 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종교 영화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막 권력 투쟁하고 암투 벌이고 막 사람 보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약점 잡고. 예,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딱 마지막에 결론이 딱 그 사람이 교황이 됐을 때 마치 이 돌아가신 성하가 교황이 해놓은 것처럼 미리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죽기 전에 계시를 받고. 예,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같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종교 영화적인 느낌을. 네. 예. 재밌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대충의 내용을 우리 봉우리가 그 줄거리 소개하는 걸 지켜보는 아주 키치한 재미가 있어요.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아 이거 사건이 많아 이 영화가 생각보다 안 해. 자, 일단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일단 교황이 돌아가십니다. 네. 돌아가신 상태로 영화가 시작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급박하게 그날이 돌아가죠.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다 근데. 그렇지. 네,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많이 비슷해요. 네. 네. 그런 뭐가 다음에 비슷한데? 돌아가신 다음에 되게 급박한 그 상황. 그거 언제나 그렇지. 콘클라베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야 뭐 교황청은 더 바빠 나보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망이 선종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야지 비슷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 영화 안에서도 돌아가신 분은 훌륭해. 그러니까 봉우리가 아니. 말한 그 사망이 정말로 네. 그냥 자연적인 어떤 일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분위기를 남겨놓잖아요. 자, 그럼 안 되겠다. 제가 봤을 때 봉우리는 아예 그 분위기를 못 읽었습니다. 자, 그럼 안 되겠다. 그런 거 같네. 아, 그럼 안 돼. 아니, 알긴 아는데 뭔 말인지 알긴 아는데 아는구나.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니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러니까 봉우리가 말한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는요. 이제 교황이 선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 그렇죠.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 내부의 상황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얘는 지금 바티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바티칸 가본 적도 당연히 없지만 당연히 없죠. 예. 종교 천주교 아니죠? 아니에요. 알 리가 없잖아요. 동네 성당도 한 번 안 가봤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결말부에 이르기까지 교황의 선종에 정말 아무런 티끌도 없는 자연적인 행동 결과였을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사실 해답은 안 나와서 의심을 끝까지 남길 수도 있는데 그렇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낚싯바늘이에요. 네, 일부러 좀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화 끝까지 갈 관심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하나 던져놓은 겁니다. 음. 예. 그래서 당연히 콘클라페로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교황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주된 교황 후보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보수적이고 네.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네. 테데스코라는 네. 강력한 교황 후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스타일 자체도 그래 보여요. 약간 마초적이고 네. 말도 좀 막하고 약간 이게- 이탈리아적인 느낌 있죠. 이탈리아 사람이고 네. 주류죠 주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 영화 전반에 보면 라틴어 썼다, 영어 썼다가 네. 스페인어 썼다가 이탈리아 썼다 그러거든. 네, 맞아요. 지금 요렇게 한 게 이게 주류 언어야. 맞아요. 네, 추기경들 사이에 예전에는 라틴어만 썼다면서요, 콘클라베에서. 무조건 라틴어만 썼었죠. 네. 이 영화 안에서 테데스코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옛날에 우린 말이야 라틴어만 썼는데 자꾸 자유주의자들이 언어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들 자기네 나라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잖아. 그렇지.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거를. 네. 저는 이 사람 보자마자 싫었어요. 이거 완전 꼴토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전형적인 약간 네. 꼰대 개저씨 같은 느낌이 그치.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티칸에서 진행되는 미사도 이제 그건 이제 교황이 집전하거나 이제 그 밑에 추기경들이 집전하거나 이제 이러는데 집전하는 건 이탈리어로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거기가 로컬이 이탈리아니까 맞아요. 원래는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네. 이탈리어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탈리어를 기본으로 써야 돼. 기본 언어야. 어느 나라 출신이어도 이탈리아어는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와 있으면 바티칸에 와 있으려면 기본 언어, 로컬 언어는 이제 이탈리아어니까 이탈리아어를 써야 돼. 예. 근데 워낙 영어가 일반적인 언어니까 또 영어를 써.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주의 꼰대들은 이를 악물고 이탈리아어를 쓴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라틴어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꼭 바티칸에 모여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네. 다른 나라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도 추기경들이 다른 나라 말 쓰는 걸 불만을 가질 정도니까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네.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렇다면 물론 그 생각의 기반이 라틴어만 신성한 언어고 나머지 언어 지역어들은 신성한 언어가 아니야. 그래서 신성성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면에서 하면 그건 중세적 사고인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종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교회야. 우리의 바다가 너무나 넓어서 그렇죠. 다른 거 다 담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교황의 제위를 이제 페이퍼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네. 그게 제국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교황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거를 C라고 불러. C. 바다. 아. 네. 엉겹결에 바다 얘기했는데 맞았네. 진짜로. 예, 그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그 의미가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따라서 그럴 때 만약에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 예. 그럼 보편교의 특성을 없애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백인, 그리고 유럽인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주류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약간 이중적인 건데 보편교의 특성하고 충돌하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콘클라베에서 보여주는 이 상태가 바로 보편교회로서의 특성이 훨씬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보편교회를 유지하는 유럽적 특성이 중요한 것이냐. 어려운 문제다. 네, 이거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테데스코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완전 꼰대라기보다는 전통은 우리는 보편교회지만 보편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럽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무 중구난방이 돼버려. 그래야 보편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재수없어요. 이름도 하수스하고 비슷해갖고 더 재수없어요. 아 그러니까 타바스코랑 비슷하잖아.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이름 까먹었어. 아니 나는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테데스코. 예. 타바스코 생각나. 타바스코는 멕시칸 주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테데스코는 그러니까 엄청 꼰대 또는 그 라틴어만이 신성하다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으로 라틴어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지. 네. 그러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이거고 이 영화 안에 나오는 이제 알도로 대표되는 알도라는 추기경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벨리니. 네. 이 사람들은 아 그렇죠 벨린이죠. 근데 알도라고 부르던데? 이름하고 알도 벨리니.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 토마스는 뭐게? 그렇지. 토마스 로렌스. 그렇지. 아 로렌스는 내가 자기 이름 쓸 때 봤어. 편 터질 때. 하나라도 기억했어. 나는 알도는 알머리라서 기억이 잘 돼. 알두로 기억을 했어. 그래서 알두. 스페인식으로 읽으면 알두지. 네. 알두 아저씨. 옆에 타바스코 아저씨. 아, 그런 식으로 외우면 편하긴 하겠다. 편하지. 네. 기억 잘 나 나중에. 아무튼 그 이제 로렌스는 로렌스가 아니지. 맞나? 알도 그래 로렌스. 알도랑 롤레스 벨리니. 다른 사람. 벨리니. 원래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 벨리니 같은 경우에는 보편 종교랑 언어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배타적으로 교회가 그렇죠. 행동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배타적으로 하면 싸운다. 그러면은 종교 전쟁이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그 교회의 가치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알도라는 추기경은 이제 자유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테데스코 표를 뺏어오지? 그러면 내가 표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나는 많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덜 자유주의자이긴 한데 저 사람을 좀 찍어 밀어주자. 막 이런 식의 논의도 해요. 정치파이랑 똑같아. 그래서 하는 그렇지. 거 보면은. 네. 그래서 나중에 알도가 자기 표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의 표가 자기한테 몰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딱히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지만 그나마 테데스코처럼 보수적이진 않은 트랑블레라는 사람을 밀어주기로 합니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바로 이 트랑블레 추기경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렇죠. 네, 트랑블레 추기경이 죽은 교황과 마지막으로 면담을 했다 그러는데 그 면담에서 교황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이 영화 안에서 천천히 밝혀집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밝히는데 바로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바로 그 로렌스. 네. 로렌스 추기경이 그러니까 그 코 없는 분. 네. 그분이 없는 분이라니. 뭐 있어 여기서는. 단장. 랄프 파이킨. 단장. 네. 단장이 그거를 그래서 약간 스릴러처럼 풀어가요. 사실 거기서는 이제 약간 첩보물스러운 네,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고요. 왜냐면 이게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네. 원래 스탠리 투치가 연기하는 그 알도의 표가 자꾸 로렌스한테 간단 말이야. 네,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내. 네,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진보적인 사람은 되게 생각이 트여 있고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저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알도는 이렇게 음험해. 약간 그래. 뭔 욕심 있어. 진보가 저렇게 음험해 되게 인간이. 야심 있고. 네, 야심도 있고. 그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 네. 미국 사람 특유의 그게 또 있잖아. 네. 하고 네. 그 단장은 영국 사람이거든. 네. 영국 사람 특유의 또 그 보수성, 네. 보수성이라기보다는 이게 되게 좀 단아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좀 있고. 네. 네. 미국 사람 특유의 그런 어떤 저것만은 막아야 돼. 수단 방법 가지 말고 그렇지. 저것만은 막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왜 자꾸 너를 찍어? 이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주인공 진짜 억울해. 나 안 찍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와중에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개의 사건이 중첩돼서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진행이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행이 빠른 영화. 네. 그래서 금방 가요 시간이 보다 보면은 이 트랑블레 추기경은 두 가지를 사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 네. 하나는 유력한 흑인 추기경 후보가 있거든요. 교황 네. 후보가. 아데예메. 네. 그 아데예미일걸요? 아데예미인가? 아무튼 아데예미. 네.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아주 젊었을 때 사실은 애가 있습니다. 그 애를 낳은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엑스와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린 수녀하고의 네. 관계였어. 추기경한테 무슨 XY. 아니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름대로 외국이라고 엑스와이프래. 엑스 걸프렌드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지. 예. 아무튼 예. 그 수녀를 불러요 몰래. 예. 예. 바티칸으로 부르는 행위를 했다는 게 들키고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이 들키는 데 있어서 사실 수녀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사실 수녀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불문율을 깨고 또 말을 해주죠. 그 로렌스 단장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문제의 교황 성화의 마지막 대화. 사실은 돌아가신 교황이 이 사람의 심각한 그 매관 매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고서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관직을 내려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되게 운 좋게 그 사람에게는 네. 운이 좋게 교황이 선종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 트랑블레가 또 인기는 있었나 봐. 그러니까 표를 많이 얻었겠죠.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그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그 로렌스 단장이 알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어쨌든 조금은 부당한 방식으로 알게 된 건데 막 수녀를 닭다리에서 캐낸다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교황의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증거를 가져온다거나 이거를 근데 내가 폭로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하고 그 중간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이름을 써서 돼요. 네. 그런 상황에 자기도 욕심이 생긴 그러니까 거야. 이런 상황에는 네. 저놈도 못 믿겠고 이놈도 못 믿겠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신께서 너 이 새끼 정신 안 차릴 거야? 폭탄을 터뜨려버려. 와 그것도 종교적이야 영화가. 야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촬영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신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장면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주변에서 폭탄이 터진 것 뿐이야. 네, 그게 아마 근데 테러였을걸요. 테러죠. 테러죠. 네. 근데 극단주의 그게 테러. 마치 그 장면만으로 신의 분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 이 촬영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 보면서 진짜 쌍따봉을 이야 내가 이래서 영화를 좋아해. 그게 진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게 테러라는 걸 알려줘서 그렇지 그 장면이 팡 터질 때는 저도 약간 신의 분노처럼 심지어 그 로렌스 단장이 이렇게 그 투표함에 넣기 직전에 네. 빵 터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요. 네.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서 그렇지. 기묘한 장면이죠. 네. 네.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초현실적인 걸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런 장면을 연출해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디포커스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서 그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초점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지 우리가 왜 인물 사진 찍으면 인물만 선명하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날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배경은 아웃포커싱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포커스는 멀리서 찍으면서 세 명 전부에게 포커싱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도 어떤 의미로는 디포커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거 되게 잘 써야 되거든. 근데 이 영화 정말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이게 너무 예술적으로 진짜 배부른 영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100명이 넘는 추기경들의 다 개성을 부여할 수는 없고.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 왜 사극에서 흔히 보면 여기 서 있던 애가 저기도 서 있고 그럴 수 없지. 이럴 수 없잖아. 예. 그래도 개성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롱테이크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포커스 하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전개는 빠른데 화면이 아름답고 화면이 아름다운데 롱테이크를 자주 보다 보니까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보다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굉장히 예술적으로 흥미로운 영화다. 홍우리 네. 설명 다 했네요 결국. 그렇죠. 이게 네. 사실 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얼떨결에 교황이 되는 분이 있는데 얼떨결. 아 근데 그 얘기도 얘기가 좀 되게 길어요. 그 네. 교황의 스토리도 사실 이 영화의 중요한 한 축인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그 사람이 같은데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외로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에 누가 됐는지는 의외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트랑블렛 날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직자의 과거의 일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가령 제가 지금은 뭐 교수님 만나가지고 나름 갱생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은 지금의 저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달라지기 마련이고 사실 여기 나온 그 추기경도 그 수녀를 건드려가지고 애까지 낳았지만 그때 이후로 갱생하고 완전히 새 사람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처벌을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 그때 받았어야 될 처벌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온당한가? 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처리 방법이 뭐냐라고 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퀘스천이죠. 네. 네. 어느 정도까지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 네. 안 물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물으면 또 아쉽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 로렌스 단장이. 그러니까 이게 당신 그래 뭐 괜찮은 사람인 거 알고 뭐 실수는 물론 큰 실수를 저지른 거니까 이렇게 위로도 해주면서 고백성사 하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뭔가 회개도 되고 용서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잖아. 네. 그때 그 표정 흘러가는 거 봤어? 네, 봤습니다. 네. 네. 무슨 개소리야, 씨. 이번에 교황될 빠르다 못 되면 끝이지, 뭐. 약간 살짝 그 표정이 네. 흘러갔거든. 그걸 위로를 합숙하고 앉았냐 지금. 이게 뭐 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성직 박탈이라든가 네. 기타의 어떤 구체적인 형벌적인 것들을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정말 거의 하늘 밑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옥으로 그렇지. 떨어지는 경험일 테니까 굉장히 크게 느끼겠죠. 네, 그러니까 막 우는 거 아니야 그 아저씨가. 네, 울만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해요 거의. 바로 눈앞에 바로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울 거야. 내가 거의 30년 전에 진짜 한 번의 실수인데 그걸로 내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한 번만 숨겨달라 애걸복걸하죠. 그리고 단장은 아까 말씀하신 그 위로하지만 표정은 위로가 아닌. 위로는 하지만. 네. 네. 그러면서 네. 사실상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죠. 교황 후보에서 물러나라. 예. 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 답은 있는데 저는 특히나 기독교의 어떤 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회개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독교 네. 교리는.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강력한 거야.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라고. 너 한 번 죄 지으면 영원한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 믿어. 아, 살벌해서 못 믿지. 예. 근데 교회 와서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 그 예수님도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원래대로 따지면 그게 성직이 됐건 보통 사람이 됐건 고백하고 계속 성사하고 특히 가톨릭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고 이럼으로써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게 맞거든. 그럼 성직이라고 안 그럴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성직은 그 중간에 모든 어떤 조금이라도 오점이 남으면 네. 거기서 끝장나는 거야. 그 이상의 무슨 성직을 맡을 수가 없어.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교황 이름이 이노센스잖아요. 네. 이노첸토. 네. 그게 순수함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스스로는 순수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인 건데. 맞아. 네. 이게 순수하고 결백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스포니까 완전 스포니까. 근데 나는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봐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네. 나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했다.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추기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네. 범죄가 맞아요. 근데 네. 실수라는 말을 크게 하자면 뭐냐면 이 범죄라고 하는 것도 그 범죄로 무조건 사람이 끝나야 되나?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거든. 그게 실수가 됐건 범죄가 됐건 네. 범죄에 대한 적합한 값을 치르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자신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지. 그거는 현대 원리에도 안 맞고요. 네. 예를 들면 애초에 기독교 원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네, 회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용서 안 받고 지가 용서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악용해서. 네.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회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회개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명권을 가진 존재의 힘이 현실적으로 강해지고 이게 교황의 힘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안 그러면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거 드러나봤자 고백해봤자 드러나봤자 나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트랑블레라는 사람은 현재 진행형 잘못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은 그냥 현행범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오히려 판단하기가 쉬워. 네. 이 사람은 자의로 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할 생각이 일체 없어. 오히려 안 걸려서 다행이다. 이 기회에 빨리 교황이 돼버려야지. 그렇지. 그럼 내 잘못을 더 효과적으로 묻어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하는 게 훤히 보여요.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결정적인 맹점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교황될 사람을 너무 일찍 오픈했어요. 너무 미리부터 보여줬다. 굉장한 순간 알잖아요. 네. 마지막에 저 사람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박한 느낌은 좀 사라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왜냐면은 그 누구도 돼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다 그려놓고. 그렇지. 그 사람은 너무 순수하게 막 그려놨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역시 마지막 또 한 번의 반전을 위한 밑밥이긴 합니다만. 네. 네. 혹시 저는 중간에 이 주인공이 그냥 내가 할래. 나는 거기서 이제 스토리에 힘이 실려버리면 어떡하나.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되려는 주인공과 갑자기 악당이 돼버린 주인공과 저 멀리서 주인공을 쳐부수는 막 등장이 뭐 이런 식으로 갈까봐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네. 자꾸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예. 그렇게 결론 나면 안 되거든. 안 되죠. 그럼 이 영화는 메시지 엉망이 돼. 끝장나는 거야. 네. 왜냐하면 관리자가 선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한덕수다. 한덕수잖아. 네. 네. 본질적으로 그래요. 예전에 그게 뭐였더라? 천사와 악마였나? 천사와 악마요. 네. 예. 거기서 비슷한 모티브가 나오거든. 이완 맥그리거가 그렇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자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얘는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그 독직을 해서 맞아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제 교황이 되려다가 이제 결국은 실패하죠. 철퇴를 맞는 이제 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단장은 그걸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설득이 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니면 악이 저 자리에 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 딜레마지. 네. 유명한 딜레마거든. 특히나 모든 정치의 딜레마거든. 네. 야, 이거 내가 점잠 빼다가 저놈들이 집권하는 상황을 내가 보고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오히려 큰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이 아주 전형적인 딜레마인 것 네.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면 안 돼. 차라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갈까봐. 네, 예. 그럼 도대체 이 딜레마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건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봉합 안 하고 그냥 수술 완료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존이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요한으로 정했다고 얘기할 때 네. 이걸 어떻게 결론 내려 그러나. 근데 이제 굉장히 다른 결론을 갑자기 푹 하고 내면서 네. 예상은 했지만 네. 그런 빌드업을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왜 괜히 쓸데없이 딴 거 빌드업 하다가 이거 갑자기 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예. 네. 원작 소설의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소설만큼 제대로 빌드업을 못한 거예요, 이 영화. 그래서 지금 중간서부터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 가면 좀 난데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정답은 이미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내용은 좀 많이 떨어지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정말 있을 수 있잖아. 여기의 주인공에게는 아주 운이 좋게도 정답이 옆에 있었어. 네. 근데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우리 편에 나선 인간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못해. 내가 걔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그럼 정말 내가 나가는 게 맞을까? 저였으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는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마지막 그 정답이 없었다면.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게 자꾸 설득하고 있잖아요. 예. 이 영화 그렇게 자체는.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제거한 사람들, 네. 자신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서 제거된 맞아요. 사람들이거든.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잖아. 매니저는 매니지 해야 된다고. 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굳이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자야. 이거에 충실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이상을 해버린 거야. 네. 실 끊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강 안에 거 탐색하고 그다음에 그 바깥하고 교류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알아낸 거잖아요. 유사 교황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규칙을 깼죠. 예. 그럼 그 정도에는 적극적인 관리자 역할을 한 거고 예. 이 적극적인 관리자는 결국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라도 내 뭐에 이제 손해를 입혀서라도 나는 해야 되는 거야. 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그게 희생이 되는 거지.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거니까. 나쁜 놈들이. 근데 나쁜 놈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나 혼자만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든 상태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앞에 있는 일들의 순수성이 완벽히 사라져. 나를 위해서 한 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 다른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너가 의도적으로 얘를 배제하는 관리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것도 과잉한 독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했다면 너는 너의 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 거라고 누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만 좋았을 뿐이지. 예. 결과만 어쨌든 근데 그 좋은 결과도 결국 나한테 좋은 결과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그걸 좋은 결과라고 생각 안 할 테고. 네. 그럼 넌 명분도 없는 데다가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너 하나네? 그렇지. 야, 이러면 가면 안 되는 길이네. 네. 그래서 잽싸게 바뀐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부당함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말로는 벨리니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마치 로렌스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사람들이 로렌스에게 투표했을까? 별로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결론이 예. 네, 그렇잖아요. 그게 마치 폭발에 의해 가지고 잠시 홀드됐다가 전혀 다른 결론이 난 것처럼 연설 한 번으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거는 군불대기에 불과했어. 네. 아마 저는 많은 추기경들은 로렌스는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은 괜찮고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걸 판단 내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또 마지막 또 하나의 함정. 로렌스라는 인물은 중재자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투표의 대상자가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추기경들이 아마 그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잖아요.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시켜 줄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다.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난 마지막은 모든 추기경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보는데 정답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 버리니까 그냥 거기를 확 쏠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그다지 이성적인 선택은 아니지 않아?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압박이거든요. 콘클라베를 하는 이유가 네. 무한정 늘어나게 돼. 그냥 놔두면. 예.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가둬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무한정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 원래 그냥 놔두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결과가 왜 안 나올까? 다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다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투표자가 바로 이게 자기 후보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 안 날 수밖에. 이놈 될 것 같으면 전놈 붙고 이런 식의 것들이 언제나 있으니까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 비결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하는 상태가 옵니다. 헌재 같네요. 그러니까 헌재가한테 우리가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콘클라베 하라고 이제 그런 네.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장치 중에 하나가 언론 얘기예요. 언론 얘기. 언론이 눈치챘어. 네. 언론이 벌써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 우리 조금 더 며칠 더 지나다가는 우리 완전히 우리 카톨릭이 우리 교황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닌 뭐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라고 하는 압박이 작동하는 거로 나와요. 헌재도 그런 압박을 받았겠다 그럼.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네, 파면할 때. 네.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이 훌륭한 결론임을 알려주고 싶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죠. 지난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야 할 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죠. 그렇게 보면 군상극에 가까울 수도 예. 있고.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를테면 이 결론이 최선의 결론이었어도 아니고 네. 그러나 그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많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욕망을 찾아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결론을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어떤 교황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아프리칸이라고 하는 아무리 보수적이지만 그래 새로운 인종이 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것에도 있고 그러니까 벨리니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 우리가 지난 공의의 이해로 지난 40몇 년의 기간 동안 카톨릭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왔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 맞아요. 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어쨌든 추기경 단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 네. 보편교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네.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나도 변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감각들을 그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도 갖고 있었단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는 결론에 가까운 거죠. 저는 그 미덕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무리 내가 보수적이지만 윤석열은 파면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지금 바깥에 사람들 봐 난리 났어. 야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주변의 압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결론으로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결함. 네. 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 영화는 어쨌든 나름대로 마지막에 교황이 된 사람이 굉장히 신성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단장 로렌스 단장이 본인이 교황이 되려는 욕심을 끝내 부리지 않았다. 네. 약간 위험하긴 했지만 신의 철퇴를 맞고 거기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그 난가병의 무서움을 이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이성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막판에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상황의 개입이 아니었다라면 이 사람 계속 자기 이름 썼을 거야.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아씨 몰라 내가 할 거야. 어느 순간 난가병이 딱 들어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심지어 그렇게 영화가 흘러갈까봐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폭탄을 터뜨려 버리잖아. 폭탄이 총리실에 터졌어야 되는데. 신의 철퇴가 가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이 영화 속 로렌스 단장은 네. 한덕수 대행처럼 출마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 킥 한 방에 정신을 차렸다. 그렇지, 잽싸게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자기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잽싸게 찾아서 주제 파악을 했다. 그게 한덕수보다 훨씬 나은 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말이 그리고 던지고 있는 우리한테의 그 과제랄까 뭐 이런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러니까 와 이런 진보적인 결론이 정말 맞는 거야. 역시 가톨릭은 그래도 세상과 함께 네. 되도록이면 진보적인 결론을 내고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단순한 결론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새로운 딜레마를 던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예. 그 추기경단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찍었을까? 안 찍었을 거라고 봐요, 전. 네. 그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안 찍었을 거야. 네. 그러면 이거를 공개 안 한 것이 네. 맞는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윤리적 딜레마를 하나를 던지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일 수는 있는데 공정한 일은 아니잖아. 네. 다른 이것도 후보들은 다 규칙을 까발려줬는데. 규칙을 하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를 던져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더 복잡한 딜레마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맨 나중에 대사도 그렇지만 과연 그게 정말로 알아야 되는 사실일까? 네. 우리가 왜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술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정보일까?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걸 알지 않잖아. 너 귀에 귓밥 있어 없어 이런 거 알지 않잖아요. 많아요는 뭐야?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걸 딱 쓰셨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교황은 사실 남성 여성 그 성별성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네. 교황이라는 그 자리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지 사실 남성 여성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앞에에 그게 있죠. 현재 아직도 카톨릭상으로는 신부는 맞아. 남성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신부들 가운데 추기경이 되고 추기경 가운데 교황이 나오는 교황이 네.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성별적으로 남성에 갇혀 있는 거야. 예, 이거는 되게 현재 현실일 프란치스코 수 교황조차도 뚫어내지 못하는 보수성이에요. 네. 이건. 그 로렌스조차도 수녀한테 네.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가 말하는 거나 말해. 그렇지. 라고 그냥 바로 제압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이 성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데 또 이 사람이 또 이게 남성이 아니라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영화에서 명확하게 안 나와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짐작컨대는 이제 이중성, 네. 맞아요. 이중성 양성을 가지고 있는 네. 존재, 그것도 성기적으로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데서 남성이 아닌 거로 배제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또 후속적인 문제를 낳거든요. 남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른 쪽 성기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존재로서 던지는 문제가 진보적인 의제인 거지. 그렇지. 과연 교황제는 가톨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안 내리고 있는데 어떤 답을 내려는 게 옳을까라고 숨기면서 던진 거라고. 사실 회피하고 있죠. 네. 지금도 교회는 그 영화는 마지막에 메시지를 던져요. 마지막에 네. 종이 치면서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이게 수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 명의 네. 수녀죠. 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이제 로렌스 추기 형이 길바닥에 있던 거북이를 집어다가 분수 안으로 다시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여기다라고 영화는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카톨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으신 분들은 천사와 악마라는 블록버스터 영화도 한번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네, 나름 재밌어요, 그건. 여기도 콘클라베가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만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악당과 영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인디아나 존스 같은 액션 영화죠. 액션 영화죠. 대놓고 액션 영화. 그리고 뭐 어떤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막 사람들이 뭔가를 적어놓은 이렇게 왓챠피디아나 이런데 이제 이렇게 별점 주면서 이렇게 보면은 또 신나게 또 이렇게 막 적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검은 연기는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흰 연기 올라오는 걸 안 보여줬을까? 요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람. 네, 흔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는 고민이었었어요. 네. 저는 뭐 굳이 그걸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몽타주기법이 없애버려도 돼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아직 안 됐다가 중요하지 뭐 굳이 하얗게 돼서 이제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관습이니까 안 된 것까지만 보여주고 된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했어도 상관없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까 저기 거북이 얘기 네. 거북이는 도대체 무슨 상징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건 정말 다양한 아주 1차원적으로 거북이가 뭐 남성성을 상징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장수 거북이 장수 아니에요? 십장생. 욕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황이 좋아했다. 그 돌아가신 교황이 좋아하는 동물원은. 맨 나중에 제가 도망치는 거 맨날 그 단장이 더 들어다가 이렇게 놓잖아. 그리고 맨 나중에 한번 그 장면이 나오고. 네. 그건 무슨 의미일까? 왜 걔는 나와 있었을까? 거북이가. 그거를 뭔나? 봉우리한테 어떤 건 딱 하나를 찝어서 얘기해 주는 거 오히려 봉우리의 사고를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죠. 하지만 그 생각에서 십장생은 빼도 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빼도 됩니다. 누가 갖다 놨나?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라탕 먹고 있어. 오래 살라고. 누가 거북이 괴롭히려고 그 물에 있어야 되는 애를 밖으로 빼놓고 이 테데스코가 자기 교황 안 돼서 짜증나서 그랬구만. 자, 그것도 빼도 됩니다.